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어제 미국 증시가 좋은 마감세를 보여줬고, 우리 삼성전자와 라이벌이자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장중 10%가 넘는 급등을 한 채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줘서 오늘 오전장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상승세도 사실 기대를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일회일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줄지, 또 어떤 호재와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삼성전자의 상승을 기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대한 발표였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7% 전망치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4%, S&P는 0.79%,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하면서 대부분 기술 주도주들은 이 상승을 마감해줬고요. 특히 반도체계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0% 급등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원래 HBM에 대한 실적은 2025년 350억 달러로 확정이 났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향후 HBM 실적이 2028년 얼마가 나왔냐면은 1000억 달러가 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예상치가 나오면서부터 AI 반도체주들이 전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죠. 그러니까 2028년까지 1000억 달러를 예상한다라고 하는 건 2026년, 그리고 2027년, 그리고 2028년 이렇게 각각 1년마다 연평균 40%씩 선장한다는 전망이라 전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호재이기는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이크론의 최대 실적으로 인해서 AI 거품론을 한 방에 잠재웠기 때문에 AI 반도체주들의 상승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부분이, 아니 AI 거품론도 잠재웠고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어제자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한 박자 늦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 매매하는 이 개미들 물량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뭐 오늘 하루 주춤한다고 해서 HBM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D램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까지는 지켜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메모리 칩, 이 소캠2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캠2가 뭐냐고 하면, 소캠은 기존 메모리 대비 전력 소모가 55%나 절감이 되기 때문에 현재 AI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빅테크들이 현재 이 소캠2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의 선호하는 이유는 AI 서버는 몇 시간 돌아가요?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세가 폭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캠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00조 원이 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게 현재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몇 위예요? 1등이잖아요, 1등. 자, 그럼 이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따라잡고 또 어떤 식의 사업 영역을 전개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HBM4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와, HBM4 이제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가격 오르겠네, 이런 1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로 매출액이 증가할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HBM4는 차세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2월 달에 엔비디아 HBM4 샘플을 제출했고 피드백까지 긍정적으로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 퀄 테스트 통과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26년 하반기에 엔비디아 차세대 칩 루빈에 탑재가 되면서 생산이 시작이 되겠죠. 그럼 이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년까지 HBM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루빈 칩이 출시되기 전인 내년 중순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거죠. 왜? 이미 얘가 생산이 돼서 나오면은 뭐예요? 주가는 그 전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최대 상승세는 내년 1년이 가장 피크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제까지의 HBM3의 경쟁 구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퀄 테스트 진행 중으로 선두에 있고 그 뒤에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2등, 3등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HBM3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독점을 하고 있어서 비집을 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HBM4부터는 같은 출발선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전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마라톤에 한번 비유해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이미 2013년도부터 HBM 개발을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가 이미 23년에 출발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앞서 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만큼 따라잡고 25년에는 이 격차를 반으로 줄이고 26년에는 거의 다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의 최대 무기가 뭐예요? 바로 생산 능력이 무기잖아요. 왜? 공장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매도를 하고 확정된 수익을 갖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주봉상 기준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그동안 나왔던 이 과열된 매수세를 식히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RSI상 나와준 이 과매수 열기도 시켜주고 있고, 그럼 결국 이 상승 다음에 나오는 조정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차트에 삼성전자 내년도 스케줄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번 달 안에는 HBM4 샘플에 대한 평가만 받는 거라 이대로 박스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내년 3월 이내로 퀄테스트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12만 원까지는 트라이를 하러 올라가겠죠. 그럼 이때부터 개미들 매수세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의 뉴스를 계속 뿌려댈 거예요. 뭐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루빈칩 생산되면은 매출액이 뭐 상상도 못하게 늘 거다. 이러면서 뉴스 쏟아지고 막 그러면서 관망하던 개미들 매수세 붙으면서 15만, 16만 원까지 가면은 이때가 거의 한 10월,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10월에서 11월 이때쯤 될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빈칩에 삼성전자 HBM4가 탑재가 돼서 이미 생산이 시작이 될 때쯤이면 이 호재는 뭐다?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긴 조정 채널로 내려갈 수 있다. 이게 지금 현 시점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아니,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플랜이 이것밖에 안 그려져요.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 내년도 접어들고 삼전이 15만, 16만까지 가면은 그때까지 홀딩하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 제 생각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평단도 제각각일 테고 물량도 다들 다르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얼마에 매수를 했고,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공부를 해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서 3월 달 이때까지 어떤 스케줄이 있고,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또 생산이 시작이 되면은 매도는 언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홀딩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만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뭐 아무튼 요즘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장도 조금 지루하게 움직여서 이제 여러분 큰 재미 못 느끼셨을 텐데, 이럴 때만이라도 주식은 잠시 잊고 가족들 얼굴도 한번 더 보고 뭐 애들 데리고 한 번이라도 뭐 산책이라도 다니고 이러면서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돈 버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거예요. 어쨌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방대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만났다는 것 자체도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주식으로 수익 내서 가족분들과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가식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이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